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정훈의 부동산 카페 문을 활짝 열겠습니다. 최고의 부동산 전문가가 들려주는 부동산 성공 레시피, 그리고 여러분들의 부동산에 대한 사소한 고민들까지 함께 수다 떨고 있습니다. 자, 고민 해결은 무료, 상담 접수는 셀프로 이뤄지고 있는데요. 전화와 문자를 통해서 저희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는 02-6676-0200번, 0200번으로 전화 주시고요. 문자가 더 편한 분들은 샵 8181로 문자로 부동산 고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부동산 고민 해결해 주실 분 모셔보도록 할게요. 저희 든든한 카페 직입니다. 미래가치투자연구소의 한정훈 소장님 나오셨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상담 좀 기대해봐도 될까요? 정확한 상담? 네, 항상 정확하게 해드리겠죠. 네, 알겠습니다. 예, 지금 막 코로나 시대라고 하잖아요. 네. 지금 상당히 오랫동안 많은 나라들, 특히 우리나라도 지금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런 와중에 지금 부동산 문제도 좀 상당히 좀 혼란스러운 그런 네. 상황입니다. 이럴 때 어떻게 이겨나가는 그런 지혜가 지금 시점이 가장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이 되네요. 네, 맞습니다. 자, 혼란스러운 이 부동산 시장 속에서 투자 방향을 좀 정확하게 바르게 잡고 가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희 소장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고민 들어드리고 있는데요. 전화와 문자 주셔도 좋지만 또 방송 중에 참여 못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그런 분들 위해서 또 1대1 개별 상담도 열어놨습니다. 소장님, 1대1 개별 상담 조금 더 자세하게 알려주시겠죠? 예, 세미나를 진행을 한 2주 했었는데요. 네. 이제 소규모로 했는데 지금 워낙 이제 심해지고 하니까 이럴 땐 또 우리 좀 피해서 가야 네. 되니까요. 1대1 상담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고요. 자, 그 대신 이번에는 지금 앞으로 부동산 시장의 흐름, 내년 시장 흐름이 가장 중요하겠죠. 일단 흐름이 이 오르는 흐름으로 가는지 아니면은 떨어지는 흐름으로 가는지 이런 것을 먼저 판단한 다음에 투자의 방향을 정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투자할 때 항상 우선순위가 있거든요. 그래서 1급지, 가장 우선순위 1급지에 어떻게 우리가 투자를 해서 들어갈지 그런 전략들을 중심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투자 1급지 찾는 방법 함께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2-6676-0200번으로 문의 주시고요. 자, 소장님, 저희 이제 2020년이 한 달 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 네. 2021년에 부동산 시장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지 그런 내용으로 아마 레시피 준비하셨을 것 같은데요. 어떤가요? 예, 지금 막 전세도 엄청 많이 네. 오른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2021년 시장 전망 그리고 시장 예측이죠. 그리고 전세값과 매매값의 향방 과연 어떻게 될지 그 레시피로 준비해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부동산 성공 레시피 함께 만나보시죠. 자, 오늘의 부동산 레시피는요. 이 전세 대란과 집값 2021년이 궁금하다. 네, 이런 주제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2021년. 자, 전세 대란이 지금 많이 이 전세 때문에 아주 지금 머리가 지끈지끈합니다. 전세 대란이 일어나는 진짜 이유가 뭘까요? 전세 물량이 부족해서 전세가가 오르는 것이다. 전세가가 오르니까 전세 물량이 사라지는 것이다. 1번, 2번 여기 제가 정답을 써놨는데 1번이 아닌 2번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상당히 많을 거예요. 전세가 많이 오르니까 사람들이 전세 물량을 더 높이 올리고 물량이 점점 없어지더라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공급 물량이 부족하니까 전세가가 오르는 겁니다. 자, 그럼 전세 물량은 왜 부족할까요? 이 다주택자를 투기꾼이라는 이제 그런 개념을 가지고 지금 정부에서 보고 있고요. 그래서 다주택자를 줄이려는 정부의 정책 때문입니다. 아파트 시장에서 주택 임대 사업자 폐지해서 전세 물건의 공급을 차단했죠. 자, 임대 사업자를 내게 되면은 한마디로 임대료를 많이 올리지 못하고 연 5%, 2년에 5%입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5% 이내로 올리고 그래서 서민 주거 안정에 기여를 했는데 그래서 4년짜리, 8년짜리 이렇게 했는데
이게 이제 폐지가 되면은 전세 물건이 이제 나오기 어렵죠. 예, 그래서 이 공급원을 차단했다는 거죠. 이때 임대사업을 폐지해서. 그리고 다주택자, 이주택자 이상이면 취득세 8%, 3주택이면 12%, 그리고 대출까지 막아 놓음으로 인해서 이 전세 끼고 집을 사기가 어려워진 거예요. 뭐 다주택자도 그렇고 일주택자도 그렇고 무주택자도 그렇고 집 사기가 점점 지금 어려워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임대차 2법, 네,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 청구권이 전격 시행됨으로 인한 그 부작용. 그래서 지금 요즘 들어서 이 집주인과 세입자 간의 갈등, 그런 것들이 많이 신문에 지금 보도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전세 공급 물량이 지금 부족하더라라는 얘기죠. 자, 임대차 입법은 전세가 상승의 원인일까? 이런 예경 한번 보시죠.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을 해서 2년 더 살겠다. 이런 세입자들은요, 전세를 싸게 살죠. 전세를 싸게 살아요. 일단 시세보다 싸게 살 수 있지만 계약 기간이 끝난 아파트에 신규 세입자가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돼요? 전세가가 뜁니다. 왜? 예, 전세가 지금. 그래서 같은 동에 이 전세 가격이라고 하더라도 막 1억 이상, 1억 5천 이상 막 차이가 나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항상 기존 세입자한테는 이익이 되겠지만 신규 세입자한테는 상당히 이 가격이 오르는 바람에 부담이 커지는 거죠. 그래서 신규 전세가가 급등했다는 겁니다. 신규 전세가. 임대차 입법의 영향으로 인해서 참 아이러니하죠. 오히려 서민 주거 안정을 꾀하기 위해서 만드는 제도가 오히려 신규 전세가를 지금 급등시켰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정부 전세 매물 부족 현상 과연 언제까지 갈까요? 정부에서는 일시적인 과도기적인 현상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제 생각은요, 정부의 획기적인 정책 방향 전환 없이는 단기간에 해결이 불가능하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그 임대차 입법을 비롯해서 우리 임대사업자 제도 폐지라든지 이런 것들 다 정부에서 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 공급을 늘리기 위한 이런 정책 방향의 획기적인 전환 없이는 이게 해결이 안 돼서 계속 내년도 상당히 전세가가 어려울 것이다, 오를 것이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자, 집값은 어떻게 될까요? 집값은 가장 핵심이 서울이잖아요. 근데 지금 서울이 심각합니다. 주택 공급량이 반토막이 납니다. 내년에 올해의 반토막, 그리고 2022년도에는 또 내년에 반토막, 계속 지금 반토막으로 줄어든다. 공급이 없다는 겁니다, 서울에. 그럼 공급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수요가 가장 많은데 공급이 없으면 집값은 오를 수밖에 없는 지금 그런 구조로 돼 있다는 거죠. 자, 서울 아파트 거래량 4개월 만에 반등, 전세난, 집값 불시되나,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세난에 지친 세입자들, 중저가 아파트 위주로 매수 전환했다, 이런 기사가 나오고 있죠. 예, 그래서 지금 이 전세가가 계속 상승하게 되면은 집값을 끌어올리는 그런 도화선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제가 추세 얘기를 참 많이 드렸는데요. 추세를 정확하게 봐야 됩니다. 자, 추세라는 거는 뭐예요? 추세라는 거는 어떤 일정한 한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 흐름입니다. 자, 그럼 추세를 결정하는 게 뭐냐? 앙드레 코스톨라니가 얘기했습니다. 추세는 돈 플러스 심리, 돈과 심리다. 자, 돈은요,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돈은 엄청나게 많이 풀려 있잖아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뭐 아시다시피 유동성 장세라고 하죠. 돈은 저금리에, 제로금리에 돈들은 계속 지금 전 세계로 퍼져서 부동산 가격을 자꾸 이렇게 급등을 시키고 있는데, 심리는 어떨까요? 심리, 이 심리. 심리는 이게 이제 선행지수거든요. 주택가격 전망지수라고 해서 이것을 보통 CSI 지수라고 해요. 이게 올해 보면 3월, 4월부터 11월까지 보면은 이렇게 112까지 갔다 96까지 떨어졌다가 계속 오르다가 여기 9월 달에 조금 떨어졌다가 지금 130까지 올라갔어요. 예. 이게 100이 넘으면요. 100이 넘으면은 1년 후에 부동산이 오를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는 건데, 이게 130 이상 이렇게 되면은 지금 내년에, 그러니까 1년 후에 부동산 가격이 오를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다는 거죠.
이게 선행지수입니다. 1년 후에 가격을 예측하는 선행지수가 지금 이렇다. 심리가 지금 어떻다? 오른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추세가 돈 플러스 심리. 자, 그렇다면은 지금 추세는 어떤 추세요? 상승 추세로 지금 여전히 가고 있다는 걸 나타내 주는 겁니다. 자, 취득세 중과 양도세, 보유세 중과에도 오를 것이라는 심리는 커졌다. 자, 2021년 6월 이전 시장에 매물이 많이 나올까요? 2월 달이 되면은 종부세나 양도세 부담으로 인해서 매물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기대들을 많이 또 하고 정부에서는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지만 나올 건 분명히 나올 것 같아요. 하지만 지역적으로 차별화가 될 것이라는 거죠. 입지 좋은 서울의 중심 지역들은 버티기에 돌입할 거고요. 갭 투자 매물, 지방이나 경기 외곽권이나 또 서울의 외곽권에 투자를 전세 끼고 투자했던 전세가가 높아서 이 전세 끼고서 작은 금액으로 투자했던 지방 물건들, 경기도 외곽 물건들 이런 것들은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죠. 물건이 막 나오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런 투자했던 갭 투자했던 매물들이 가격이 빠질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시장은 그래서 양극화는 점점 커져갈 것이다. 서울같이 그런 지역들은 매물이 안 나오고 오히려 외곽 지역은 물건이 나오면서 가격은 조금 빠질 것 같고 그렇게 양극화가 커질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전세가 매매가는 2021년도에도 오를 것입니다. 그렇지만 단 차별화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차별화가 뭐예요? 지역적으로 오르는 것과 오르지 않는 곳이 존재한다는 거죠. 자, 재개발 시장은 2021년 투자 시장의 대세가 될 거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전히 지금 정부에서는 뭐 공공재개발이니 공공재건축이니 그다음에 서울시 역세권 개발이니 이런 것들을 주로 다 재개발, 낙후된 동네를 재개발하겠다는 거죠. 하나의 추세 방향은 지금 그쪽으로 가고 있다는 건 확실합니다. 입지 좋은 곳, 역세권, 낙후된 지역 이런 데 해답이 있다. 결론을 이렇게 내려봅니다. 자, 오늘 명언은요. 현명한 자라면 찾아낸 기회보다 더 많은 기회를 만들 것이다. 뭐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얘기죠. 더 많은 기회를 만들 것이다. 부동산 투자도 항상 기회는 존재합니다. 단지 그것을 누가 빨리 포착을 해서 잡느냐 아니면은 남들과 똑같이 가느냐의 그런 차이일 뿐이겠죠. 저희 부동산 부자공 우리 카페에 오시는 분들은 항상 이런 투자에 더 많은 기회를 갖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시면 기회는 반드시 올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